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 교과서 124페이지에 보시는 중지미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22페이지네요. 중지미수를 하고 그 다음 불능미수를 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 129페이지에 그 밖의 사유로서의 장기미수에 관한 설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실행의 척수가 뭔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다 한 거고요. 그러고서 혹시 시간이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공범에 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공범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좀 앞에 있는데 이건 통상의 교과서랑은 약간 다르고요. 자, 먼저 중지미수입니다. 중지미수는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란다. 주문에 보면 26조인데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비해서 그 효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살펴보면 나올 얘기긴 한데 실제로 대법원이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 사건입니다. 자,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이 둘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건에선 편의상 이 피고인을 A라고 합시다. B와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는 공소에 정땡이 공하고 있는 피해자죠. 청강상의 사무실에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자, 둘이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은 그 부근이라 하면 청강상의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냐면 망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망을 보고 있고 B는 청광상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자, 우리 그 조문에 보면 원래 도둑질은 처벌하는데 그렇죠? 329조에 보시면 절도죄를 처벌하는데 절도죄 중에서 좀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331조 2항에 보시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수절도라고 하고 흔히 합동절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합동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범론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 둘이 같이 가서 훔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공모하였다는 말은 결의하였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역할 분담을 했는데 A는 부근 포장마차에서 혹시 주인 오나 이제 그 짱박 뭐라 그러죠? 보고 있었고 B는 들어가서 훔치기로 하였다. 자, 이럴 경우에 그 공동정범에서의 실행의 착수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시작하면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B가 들어가서 물건을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특수절도를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전략 등을 전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는 스스로 결의를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한테 지금 이놈이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함께 B를 체포하였다. 어떡할 거냐? 이런 경우가 중지미수 사안입니다. 자, 우리 조문에 따르면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순히 자기의 행위를 그만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랑 B랑 같이 짜고서 뭔가 훔치기로 했었으니까 B가 훔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표현에 따르면 자의성, 자의로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방식행을 방지하였다. 이러면 봐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지미수입니다. 자, 중지미수를 왜 봐주는 거냐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크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지미수는 원래 이 설명부터 하면서 보통 시작하는 거라서 자, 중지미수를 봐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 성격입니다. 자, 봐주는 이유는 뭔가요?에 대해서는 크게 형사정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이유는 범죄의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흔히 황금의 다리라고 합니다. 황금의 다리 어쩌고라고 말한 거는 독일의 유명한 형법학자인 리스트인데 우리 리스트는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했었고 왜 황금의 다리라고 하는 거냐. 독일 형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지 미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얘가 지금 그 범인인 거죠. 범인이 범행의 기회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벌되지 않을 말하자면 길을 열어줬는데 이게 효과가 아주 세잖아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황금의 다리라 야 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황금은 아니고 뭐 기껏해야 은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도 어떤 교수님이 하시지만 그건 그냥 농담인 거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책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형사정책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랑 구별되는 거냐면 사실은 정의랑 구별되는 겁니다. 정의 또는 법률. 정의나 법률이라는 거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정책이란 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해주려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적 고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 지금 매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 아까 황금의 다리 어쩌고는 결국 범죄자가 다시 말하자면 착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지만 형사정책적 고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런 그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범죄를 끝까지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왜냐면 보통 살인죄 같으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보통의 살인죄는 피해자랑 나랑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난 쟤를 꼭 죽여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칼질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보상이 없다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 행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혹시 살아남아서 나를 신고하면 나는 잡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찔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지미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형사정책설에 설득력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의 달이랑은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정의 또는 법률하고 대비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독일의 설명 중에서는 법률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미수범 처벌조문에서는 자기가 한 행위를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26조의 뒤의 경우. 그러니까 범행 계획을 다 했지만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이거는 애초에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수라는 거는 하다가 다 못한 거지. 다 했는데 무슨 미수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위자를 구조해 주었어 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수랑 비슷한데 이거는 다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었는데 그 다음에 반성하고 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돈을 돌려주었다 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이미 성립한 거고, 다만 그래 돈을 통째로 돌려줬으니 좀 봐줘야겠구나, 처벌에서만 구별해서 좀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형사유인데 원래는 사실은 그 행위자가 다 했는데 결과가 발생을 방지한 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수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왜 처벌하지 않는 거냐. 법률이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걸 미수라고도 아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지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률설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아니고 보통 여기서 설명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게 그럼 봐준다는 거냐? 위법성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책임이 감소하거나 뭐지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은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범행 계획을 짜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발생될지 여부는 운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을 딱 쐈는데 한 방만 쏘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그랬는데 이게 재수 좋게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끝인 거고, 근데 안 맞았으면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죽느냐 마느냐는 말하자면 범행 계획에선 이미 상관이 없고 운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미 애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한 걸 다 했는데 어떻게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소멸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선 별 설명이 없지만 다수설은 뭐 책임이 감소하고 소멸된다는 식의 설명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책임이 아니고 굳이 문제가 된다면 양형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형을 정할 때는 다음 상황을 참작하세요 라고 하면서 네 번째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있는 조문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자수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만약에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범죄 성립과 관련된 책임이 아니고 양형과 관련된 책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형사정책서라고 법률서를 합쳐가지고 설명하자는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돌아왔으니 이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보상설도 있습니다. 뭐 보상이야 주면 되는 거죠. 이게 황금의 달이라고 해도 보상설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돌아오면 얘네를 더 이상 뭐 그렇게 우리가 세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형벌의 목적에 합치하는데 라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든 그렇게 설명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책임이행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책임은 사실은 이 설명이 아니고 원래는 채무입니다. 채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인 거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식의 설명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의 중지미수는 형사정책, 피해자 보호에 기반하여 설명하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워낙 그게 예전엔 되게 많이 논의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과서에 보시면 (122페이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실행의 중지 행위 및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방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결과 발생을 저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 구성요건에서의 설명처럼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랑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뭔가 결과 발생을 스스로 저지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자의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이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지행위는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25조 1항에 보면 22조 그 미수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두 개를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아직 범행 계획에 따른 행위를 다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25조 1항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중지 행위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면, 내가 시작은 했는데 아직 3번 찔리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안 찔렀다 라고 하면 언제 중지를 인정한다고 조문에 써 있냐면 중지한다 라고 그냥 써 있잖아요. 중지하거나 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건 풀어서 생각해 보면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착수했고 행위도 다 했는데 범행 계획에 따른, 그럼 이때는 언제 중지 미수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26조 1항은 26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은 비록 26조에 보시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었던 청광상해 사건 같으면 그거는 사실은 단독범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2명이 같이 뭘 한 사안인데 2명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6조는 단독범, 혼자서 사고 친 경우를 상정한다고 보통 다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공범에 관한 설명은 그 뒤에 있으니까요. 조문의 위치가 그 뒤잖아요. 그래서 단독범의 경우에는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 명이 사고를 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중지미수라고 하기 위해선 아까 우리 청광상해 사건에서 봤었던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는 왜 중지하면 봐주지 않나요? 우리 그럼 혹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닌가요?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는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문제가 됐을 경우엔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막았어야만 중지미수가 된다고 대법원이 설명하니까요. 근데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형사정책적 고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뒀다고 다냐? 그렇지 않다. 네가 그만둬도 너랑 같이 짜고 한 놈이 다 해버렸으면 네가 그만둔 게 뭔 소용이냐? 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랑 관련해서 배우시냐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이라는 내용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일단 이렇게 구별해서 그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 발생 방지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단독범의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핵심은 항상 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직접 치료해서 생명을 살렸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말하자면 내가 애초에 썼던 범행하고 반대 방향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고 왠지 그로 인해서 결과도 방지된 것 같고. 근데 그냥 3번 찔러야 되는데 1번 찔르고서 갔다. 그러면 이거 봐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중지 미수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항상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냥 하다가 관둔 경우를 봐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대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뭔 소리냐 하고 넘어가겠죠. 그게 그 우리 124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의에 의한 실행 중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결과 발생 방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얘네들을 합쳐서 중지 행위라고 하는 거고, 중지 행위와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왜 실행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미종료 미수, 요 위에 걸 미종료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는 실행 행위 자체를 중지해야 되고, 종료 미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범행 계획은 다 했는데 인 상황, 그럴 때는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종국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건 언제 필요한 거냐면, 그 교과서의 12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설명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발생하지도 않는 결과를 내가 중지행위를 한다고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중지미수가 불능미수보다는 효과가 유리하니까 이 경우에 불능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라고 하려면 뭔가 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래? 그러면 행위자가 이게 불능인 상황을 모르고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으면 뭐 애초에 이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 노력과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따위는 없지만 봐주자라는 것이 원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비종료 미수나 종료 미수에서는 내가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조문에 어디 진지한 노력이라고 돼 있어. 결과 발생만 방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직접 그 뭐죠?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려서 구급차가 오면은 내가 찌른 놈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서 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가면은 뭐 이거야 되게 진지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의성에서 언제인지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얘를 병원의 응급실 앞에다가 던져놓고 혹시 누가 안 데려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응급실 의사가 나오다가 환자가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서 들어가서 수술해서 생명을 건졌다. 이 경우엔 진지한 노력이 아니냐. 왜 진지한 노력이 아니겠어요. 결과 발생 방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꼭 그때 제가 범인인데요 라고 말한다든지 꼭 내가 스스로 구급차에 타야 된다라든지 그런 제한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왜냐면 아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병원 앞에다가 버려두고 짱 박혀서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바에 그냥 데려다 주고 네가 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넌 진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벌할 거야, 중지미수 안 돼 라는 얘기는 우리 조문에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 방지를 하면 되는 거지 진지한 노력이라는 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얘기는 제가 방금 설명했죠, 같이 엮어서. 자, 이런 게 중지행위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행위자예요. 중지미수를 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가 반성해서 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령 뭐 무슨 이유에서이든 내가 찌르다가 다 찔렀는데 피가 나네? 아니, 병원에 데려다 줄까? 그러고 데려다 주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자의로 하든 자의로 하지 않든 그게 윤리적 동기이든 그건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조문이 자의로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일단 중지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다들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논의는 이 자의성이 뭔가를 가지고 되게 잡다한 설명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논의를 집중하는 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자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봅시다. 자, 거기 보면 122페이지인데요. 자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뭐 외부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 자의적인 게 아니다. 자의로라는 건 사실은 스스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보시면 이거니까. 그래서 외부적 사정하고 내부적 상황을 구별하자라는 설명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라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의성의 그 범위가 되게 확대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자의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이거란 말이죠. 어쨌든 객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관설은 뭐냐면 거기 동기의 윤리성을 기준으로 하자. 후회, 동정, 양심의 가책, 기타 윤리적 동기면 중지미수라고 하자. 우리 아까 봤었던 청광상의 사건 같은 거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입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절충설이고 대법원도 절충설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사실은 대법원은 그게 아니고 주관설의 입장입니다. 봐줘야 할까? 범행을 그만뒀나? 그때 생각이 뭔가 윤리적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 아니면 뭐를 구별한다는 프랑크는 독일의 형법학자인데 프랑크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평가에 따라서 하자라는 규범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뭐 형벌의 목적이 중지미수에서의 형벌이 목적이 뭔가요? 라든지 뭐 보상이 뭔가요? 뭐 이제 그런 거랑 연결하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절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자율적인 결의에 의하면 중지미수, 강제적 장애 사유에 의하면 장애미수라고 설명하고, 이게 다수설입니다. 대법원도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 보시면, 자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질러서 건물을 태우려고 했는데 불이 치솟는 것을 보아서 겁이 났다. 이 경우에는 자의성이 없다고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 판결은 절충설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 목 부위와 왼쪽 가슴을 수에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서 그만둔 사안도 차이가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근데 사실 겁을 먹은 것이 이게 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예요. 그런 경우에 겁을 먹는다는 건 말하자면은 굳이 우리가 잘 포장을 하면 이거 범행을 계속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범행을 저질러야겠는데 손이 떨려서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행위자에게 그 뭐라 그러죠? 황금의 다리로 돌아올 만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겁이 난 경우를 갖고서 몽땅 다 중지 미수를 부정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밑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두려움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을 인정하는 반면 극도의 두려움에 의한 중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극도의 두려움이 생겨서 흉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만큼 손에 떨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의성을 뭐라 그러죠? 장애미수라고 보자라는 식의 설명인 건데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우리 대법원 사안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임신을 했는데 지금 배가 아파요 라고 주장하니까 아이 그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안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자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 뭐 그렇다고 치고 생리 중이라고 얘기해서 강간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경우에는 이거는 장애 사유다라고 하는데 이게 꼭 장애 사유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쪽 이 자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집중하는 건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이건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자의로는 스스로인 거고 그러니까 뭐 보통 절충설에 따라서 한다고 설명한다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실제로 중지미수가 되나 안 되나의 사안들을 한두 개 생각해 보면 자 이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안입니다. 청광상회에 금품을 절취하기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사안 봤죠? 그 다음에 요건 실행에 착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안 됩니다. 갑은 마리화나 두 상자를 사가지고 오다가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태웠다. 잘했죠. 그렇지. 그 또 깜빵 가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윤리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중지미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면 자 조문 구성 요건을 봤었더니 이거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자 이게 그러면 사가지고 오다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태웠으면 이거는 양형 사유다. 범행 후의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매매라는 거는 사고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의성. 강간한 마음을 먹고 폭행한다는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강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범행을 그만두었다. 그 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흔히 친해지면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자 보시면 이 정도면 중지미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중지미수라고 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주점에 출입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주점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칼을 숨긴 채 어쩌고 저쩌고 칼로 찍었으나 다 죽는다. 근데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던 사안이죠.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자, 장애 미수. 이게 무슨 중지 미수야? 라고 대법원은 얘기하더라. 네, 뭐 과연 그럴까? 잘 모르겠다. 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범의 중지 미수. 공모관계에서 이탈 중요함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단어를 잠깐 들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다 청광상해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다수 범행의 경우에도 항상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공동정범의 문제인데 주로 물론 교사범에서도 똑같은 상황은 발생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우리 같이 사고 쳐봅시다 라고 하는 공동의 범행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대법원은 공모라고 하는데 공모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청광상해 사건에서 봤다시피 하나는 망을 보고 하나는 들어가서 훔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안을 놓고 생각해보면 망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공동정범이라 그러니까 그 정범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안은 분명히 훔치는 사안인데 망을 보는 거랑 훔치는 건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다들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너네 지금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러고 그에 대해서 공동의 범행 결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령 망을 보는 행위가 있고 가서 들어가서 훔치는 행위가 있는데 일심동체라거나 아니면 뭐 서로 기능적 행위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면 망보는 행위도 분명히 절도죄 공동정범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입니다. 이때 그럼 시작은 언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공동정범도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누군가 이걸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사안에서 물색을 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아까 A하고 B가 있었는데 공범의 중지미수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어떻게 구별된다는 거냐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청광상해 사건에서 보면 B가 범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작한 거죠. 공동정범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 그 A가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느냐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아까 중지미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A는 그러면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의 행위를 그만두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 B가 지금 훔치기 시작했는데 A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A를 절도죄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로 처벌 못한다는 거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처벌은 해야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A는 내가 만약에 유리하게 그 대우받기 위해서는 망보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렇죠? B가 훔치지 못하게 가서 결과 발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건에선 A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의로 했겠죠. 자, 자의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근데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 공동의 범행 결의를 공모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서 우리 같이 쟤 죽여보자라고 짜고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인의 실행이기는 자 일단 뭐 찌르기 시작한 때라든지 뭐 그럴 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편의상 여기선 A, B 둘이었는데 A, B, C라고 하자고요. A, B, C가 우리 저 가서 죽이자 피해자를. 그러고 결의를 했어요. 공모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 우리 피해자를 죽여야 되니까 피해자 집 앞에서 만나 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A가 아이,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B씨만 가서 죽였다. 이 경우에 A는 공모는 같이 했잖아요. 근데 실행행위 할 때는 없었죠. 이런 경우에 얘를 뭘로 규율하느냐의 문제가 공모 단계에서의 이탈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모 단계에선 있었잖아요. 자 우리 쟤 죽여야 돼, 알았지? 그래 죽이자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는 조문이 있다면, 살인죄 예비죄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얘는 딴 애들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그렇다면 A한테 B씨의 살인죄에 관한 B씨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않겠다는 것이 공모 단계에서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직 B씨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실행에 착수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모여서 가야 실행에 착수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A는 뭐 예비 음모로는 처벌되지만 이런 경우에 뭐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돼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 네가 그럼 여기서 자의로 튀었니 아니면 뭐 윤리적이지 않은 동기가 있었니 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공모 단계에서의 이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혹시 A가, 그러니까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A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래 너 예비 음모가 되면 예비 음모로만 처벌하겠어 라고 하는 건 A가 똘마니인 경우인데, 여기 대빵이 있었다. 근데 이 대빵이 보통 자기가 손에 피 안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도 공모 단계의 이탈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실제 칼질한 놈들은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이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고 너는 살인 예비 음모로만 처벌되는 거냐, 그럴 순 없지 않냐 라는 게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T가 범행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그 T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설명하냐면, 우리 교과서에도 그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92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자, 93페이지에 있는 판결의 내용인 거죠. 공모 단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는 학설에서 말하는 기준인데,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때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탈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A같이 똘마니의 경우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 예비 음모로만 처벌하자라는 것인데, 대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범행 저지가 뭐라는 거냐 근데 사실은 공범의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결과 발생 방지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언제는 이탈이라고 하고 언제는 중지미수라고 하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여러 명이 있었으면 그 중에 일부가 시작했나, 시작한 다음이면 공범의 중지미수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빠져나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가 똘마니인가 아니면 대빵인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똘마니면 예비음모가 있으면 예비음모로만 처벌되는데 얘는 실행행위도 같이 했다고 봤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봐주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노력은 사실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결과 발생 방지랑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는 상황 있죠. 그게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불능미수를 해야 되는데 불능미수를 지금 시작하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불능미수하고 공범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자, 감사합니다.